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과 민주평화교류원, 동전의 양면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데 민주평화교류원 개원이나 위상 문제는 논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옛 도청 원형 복원이 결정된 만큼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광주를 찾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옛 전남도청 본관을 비롯해 6개 건물 모두를 원형 복원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6개 건물 전체를 다 복원 대상으로 하면서 그렇지만 그 자리에 지금 들어서 있는 즉 옛 전남도청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민주평화교류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옛 도청을 복원하면 내부 콘텐츠를 철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 어디에 세우는지 그림 자체가 없습니다. 최근 문체부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을 담당하는 부서가 문화산업 전반을 다루는 문화콘텐츠산업실이 아닌 지역으로 안정된 지역문화정책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문화단체는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추진단의 위상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시아문화전당은 5개 원 완성체제가 아니면 지역 예산이나 사업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옛 도청복원과 민주평화교류원 문제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5월 정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가 확산시키고 알릴 수 있는 채널로서의 민주평화교류원의 역할도 중요한 거죠. 5월 정신의 세계화와 함께 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필수 시설인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 문화전당이 개관한 지 2년이 돼가지만 5개 원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 개원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대표는 국회에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4.3 제주 양민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암묵적인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역사 적폐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사건들의 본질은 국가와 공권력에 의한 무고한 시민 학살 사건이라며 진상을 밝히고 정리하는 것이 민주적 역량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최근 지방선거에 대비해 다음 달 중순까지 중앙당과 시도당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직무나 지역활동 등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내년 선거를 8개월 이상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역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혁신공천이나 현역 물갈이를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남성들을 유인해 음주운전하도록 유도한 뒤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9살 김모군 등 4명을 구속하고 2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가출 여고생으로 이루어진 유혹팀과 사고 유발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 남성들에게 술을 먹인 뒤 운전을 유도해 사고를 빌미로 돈을 뺏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3,700만 원을 뜯어낸 혐의입니다. 광주 시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이번 달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계도 중심이 아닌 과태료 부과 위주로 불법 주정차를 없애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버스 전용 차로 위반으로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의 민원이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남대학교가 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명문대학으로서의 재도약을 다짐하는 어젠다 2021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을 비롯해 교직원과 학생, 총동창회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는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될 대학 발전을 위한 5대 어젠다와 20대 전략과제, 그리고 100대 핵심 사업이 발표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전기공사협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고려인들의 전기공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 회사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은 국내 거주 고려인을 대상으로 전력 설비를 건설 유지 보수하는 전기공사 기능 자격의 취득을 지원하고 거주 지역의 우량 시공 회사의 취업을 알선합니다. 광주에는 3, 4천 명의 고려인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언어와 문화, 환경 차이 등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환자 폭행 의혹이 발생한 시립-제1요양병원에 대해 특별 지도감독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해당 병원에서 특별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하고 당분간은 매일 병원에 지도감독 공무원을 파견해 주요 업무 처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규 수탁자와 인계 인수 때까지 합리적 병원 운영 등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기간제 근로자의 80%인 350명을 연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분야별로는 연구보조가 240명, 사무보조 35명, 산림보호 28명 등이며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60세 이상 일시 근로자, 그리고 휴직 대체자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내년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용역,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호봉제가 적용됩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극단이 내일 광주에서 연극 공연을 선보입니다. 연극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는 세월호 사건 이후 이웃끼리 등을 돌린 경기도 안산의 한 동네에 전라도 시골 할아버지가 이사를 오면서 함께 화합해가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보내준 위로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극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저녁 7시 30분 광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개원 2주년을 기념해 오는 7일 광주전남의 미래와 도전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비롯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광주전남 대응, 그리고 혁신도시 정책의 성과와 방향 등을 진단합니다. 영암 대불 국가산업단지 CCTV가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불 산단 내 주요 도로 7곳에 CCTV 27대가 설치된 이후 교통사고가 지난해 435건으로 1년 전보다 100여 건 줄었고 올 들어도 30% 이상 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암구는 CCTV가 시설물 파손, 절도 차량 적발 등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며 올해 산단 내 2곳 도로에 차량 번호 식별과 과속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